안녕하세요. 동막개미TV의 안산개미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해볼 종목은요, 바로 대한전선이 되겠고요. 코드 번호가 001440이 되겠습니다. 자, 금일 현재 시간 2024년이고요. 오늘이 이제 1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시간은 8시 50분으로 상당히 좀 많이 늦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대한전선이 급등이 좀 나왔었죠.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오늘 대한전선에서 어떤 일을 있었습니까? 바로 IR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사로도 하나 올려드렸는데 이 해상풍력 쪽에 무려 1조를 투자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먼저 좀 봐야 되겠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여기 보시면 해저 케이블 1조 원을 투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거의 아마 올해 이제 역대급 실적을 발표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해저 케이블 사업에 1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유중을 통해서 이 공장까지 공장을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IR을 갔다 왔죠. 갔다 왔는데 뭐라고 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 오히려 수요가 많다. 수요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공급을 하는 회사가 14개의 회사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대한전선하고 LS전선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요 두 개 회사가 회적 케이블을 생산을 하고 있다. 근데 그것보다도 사실은 대한전선이 더 많은 케이블을 생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카페에다가 IR을 다녀오고 나서 후기를 좀 적어 놨는데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은 오후 2시에 금융투자교육원이라는 곳에서 리더스홀에서 대한전선이 IR을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1월 24일 2시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기관 투자자 및 일반 투자자도 있었기 때문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자, 사업 현황 및 장래 사업 계획 발표와 시장과의 소통 강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왔겠지만 주주들도 와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도 오늘 대한전선 IR에 참석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꽤 넓었습니다. 꽤 넓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 100명 이상은 왔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거의 다 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리가 한 100명은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보였는데 거기가 가득 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밑에 사진을 보시면 프레젠테이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보여주면서 IR 자료를 이쪽으로, 프레젠테이션으로 띄워가지고 설명을 하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1955년 대한전선 주식회사 창립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68년에 증권거래소 상장을 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강섬유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 80년대 SCR 공장을 만들고 초고압 케이블 공장을 또 83년에 준공을 합니다. 그리고 96년에 국내 최초 초고압 XLPE 케이블을 생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2000년도에 와가지고 남아공에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싱가폴, 여기 터키 수주, 그 다음에 베트남에도 진출을 했다. 2011년에 당진 공장을 만들었고요. 맞죠? 그 다음에 국내 최초 500 케이블 보트급 초과학 케이블 수주, 러시아 쪽. 그 다음에 미주 쪽에 이제 최초로 나왔다. 그 다음에 2017년 사우디 합작법인, 여기 사우디, TN한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 이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서남해상풍력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 그 다음에 싱가폴, 그 다음에 2020년에 영국, 4.kV 이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그 다음에 2011년에 호방그룹에 인수가 되었고요.
2022년에 5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재무 구조를 개선했다. 이거 2022년이죠. 그리고 해저 케이블 포설 선박을 구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저 케이블 1공장 1단계를 준공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올 1분기에 1공장이 완공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해저 케이블의 매출이 올해 2분기부터 나오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래는 이제 대한전선의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해저 케이블, 그 다음에 지중선, 그 다음에 가공선, 그 다음에 산업전선, 그 다음에 통신에 들어가는 선, 그 다음에 소재 및 기타라고 하는데 이 소재 및 기타가 차지하는 부분이 대다수고요. 그 다음에 해저 케이블 뭐 요런 것들이 이제 뭐 20%씩, 20몇 %씩 뭐 요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초고압 산업전선, 통신과 소재 및 기타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통신이 차지하는 부분 좀 낮고요. 초고압 아니면 소재 쪽이 굉장히 많았다. 근데 이 소재 쪽이 제가 듣기로는 대한전선에서 설명하기로는 이쪽이 원래 마진율이 낮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선 업계가 원래 마진율이 낮구나. 요렇게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초고압 부분인데 국내 최초 초고압 전선 개발했다라고 돼 있고 산업전선 그 다음에 통신인데 앞으로 이제 6G 시대가 온다라고 하면 또다시 이 전선을 넣어야 된다, 설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외에도 이제 노후화 설비, 전선도 규모가 있다라고 합니다. 15년, 뭐 20년, 25년 이렇게 되면은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전선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교체할 시기가 왔다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받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맡아온 프로젝트를 또 밑에 소개를 했죠. 2010년에 쿠웨이트, 그 다음에 2019년 호주, 맞죠? 2020년에 영국, 그리고 2020년에 카타르, 그리고 2021년에 미국, 2021년에 덴마크, 2022년에 미국, 2022년에 미국, 그리고 2023년에 바레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수주가 나오고 있는 회사가 대한전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대한전선 측에서는 앞으로 글로벌 전선 시장이 매년 8% 이상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밑에 GCC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우디 쪽입니다. 사우디 네옴시티 들어보셨죠? 여기에 대해서 네옴시티가 앞으로 이루어진다면 수혜를 저는 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한전선 측에서는 북미와 그 다음에 유럽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 예전에는 이제 주로 사우디, 중동 쪽에 집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미국의 시장이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미국과 그 다음에 유럽 시장에 진출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긴 한데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이제 휴전이 들어간다면 우크라이나 재건이라고 했을 때 역시나 대한전선 역시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전선 노후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선종망이 50% 이상이 30년 이상 됐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노후화 시기가 교체 시기가 이제 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해상풍력 발전 시장 트렌드 해저 케이블 시장 수요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잠시 전화가 왔는데요.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해저 케이블의 시장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좀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2029년에 정도 되면 6조 원이라고 하는 시장 28조 원으로 커질 것이다. 요렇게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공장 투자 계획인데요. 1단계, 2단계 있고 1공장, 그 다음에 2공장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거죠. 이겁니다. 이거 2024년도 1분기에 완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2단계로 넘어가면 이거를 이제 보시면 이게 아마 조금 더 연장하는 것 같아요. 규모를 조금 더 키우는 거. 요건 이제 2025년도 1분기. 그리고 이 공장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2027년의 상반기이기 때문에 공장 짓는데 아마 4년, 5년, 6년이니까 거의 뭐 3년에서 4년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해저 케이블 포설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이제 보시면은 선박을 하나 구매했다라고 적혀 있었죠. 여기 보시면 이게 그겁니다. 요거 이 선박을 통해 가지고 요거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이 물류, 교통비, 요 물류비들을 좀 아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구매를 하고 요거 보유하고 선박을 하나 보유하고 있다. 요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사실은 해상풍력 시장은 수요가 많은 것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공급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14개 기업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한전선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LS전선이다라고 답변을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좀 했었습니다. 유상증자의 목적이 뭐냐? 2024년에 이 4,800억의 유증이 있었고 올해 5,258억 원의 유증이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재무의 안정성 때문에 했었고 올해에는 해저 케이블 시장에 빠른 선점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짓기 위해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유증을 했다. 요렇게 답변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질문이 있었고 전선업체는 영업이익률이 낮은데 해저 케이블의 영업이익률은 어떤가요? 라고 했을 때 기존의 전선 사업보다는 조금 더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워낙 이 전선업체 자체가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낮은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10%대 20%대 나오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일반적으로 2% 3%보다는 조금 나을 것이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사주를 매입할 생각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도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주분이 한 질문인데 대한전선에서는 주가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무관심하냐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주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하지만 좋지 못해서 조금 송구스럽게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한전선이 낮은 청약으로 유증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만약에 일부 모자르는 부분이 있다면 사내 유보금으로 채울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반과의 시너지 효과를 물어봤었는데 호반 쪽에서 건설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전선의 제품이 함께 들어갈 수 있다. 또한 예전에는 사모펀드가 대주주로 있었지만 현재는 호반 산업이 대주주로 오면서 재무 건전성이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자금이 있다면 사모펀드에 비해서는 자금 조달하기가 훨씬 더 쉬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제가 물어봤는데 10대 1의 병합을 거친 후에 또다시 대규모 유상증자로 인해서 주식수가 많아졌다. 따라서 병합의 의미는 없어져 간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질문했었는데요. 병합을 한 후에 또다시 주식수를 늘린 것은 계획된 부분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다만 주가에 나쁜 영향을 미쳐가지고 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답변을 조금 받았는데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으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답변을 제가 받아왔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물고 늘어지고 싶었는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제 제가 요거를 질문하고 끝나고 나서 또다시 이 유상증자 왜 하냐? 유상증자 때문에 주가가 또 이 모양이고 신뢰성이 떨어졌다. 요런 요런 쓴소리도 좀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대한전선이 미치는 영향력이 어떠냐?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연동제가 돼서 제품의 가격도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급이 너무 부족해진다라고 하면 매출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구리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만 상승해 주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앞으로도 IR을 통해서 소통을 강화할 생각인가 했을 때 앞으로도 이제 대면으로 IR을 계속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믿고 투자해둔 주주들에게 감사하다라는 말과 함께
유중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주주들이 그래도 이해해주지 않겠느냐 생각했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실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빠져 있지만 대한전선에서는 최대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주주분께서 이제 저는 호반에 편입돼서부터 가지고 투자했는데 유중과 병합 또 유중을 거쳤는데 이거는 주주들을 너무 생각하지 않는다, 기존의 주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런 의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해상케이블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있다며 이번에 하는 사업은 큰 성장성이 대단히 높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5천억 이상의 유증은 기존 주주들을 실망시켜서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주로 오신 분들은 유증에 대해서 꼭 그렇게까지 했었어야 했나, 주주의 뒤통수를 치려고 했나 등의 질책도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재무의 안정성은 돌아왔고, 또한 해저 케이블 2공장이 순조롭게 지어진다면 해저 케이블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부분은 대한전선의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더 이상의 대규모 유상증자는 크게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대한전선 입장에서 보자면 누구보다 재무의 안정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었고, 또한 그 부분의 일부로 유증을 이용했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업은 주주를 그냥 허수아비로 보고 무시하는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IR을 개최하는 대한전선의 팀들은 한결같이 성실한 태도로 답변을 해줬고요. 또한 낮은 자세로 주주를 대해준 것은 사실입니다. 이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저는 평가를 그런 인상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주가가 상당히 낮지만 오늘 한 IR에서 말했듯이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는 부분은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만약에 근데 이게 사실이다라고 하면 대한전선이 앞으로 상당히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죠. 저의 총평은 그래도 대한전선은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다. 힘든 상황이지만 주식을 조금 더 보유하면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대한전선을 믿어보아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전선의 좋은 부분을 많이 본 하루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IR에 가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좀 들었고, 대한전선의 경영지들이 마냥 주주들을 무시하는 태도로 유증을 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방법 자체는 분명히 조금은 잘못된 것은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보유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서서히 이제 희석이 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굉장한 거래량이 터졌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늘 개인들은 매도를 했지만 외국인 기관은 들어왔다라는 점, 이걸 봤을 때 분명히 성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전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태도들이 상당히 좀 성실하게 답변을 해줬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조금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유상증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화가 나지만 그래도 이 답변하는 태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성실하게 임했었다라는 그런 이제 인상을 좀 받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IR에 대한 부분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 원래 이제 다른 종목들도 리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IR의 관계로 영상은 요 대한전선 하나로 마감하도록 하고 내일부터 정상적인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